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새날에 출연한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분한테 깜짝 놀랐던 게 작년 총선 때 유튜브 방송을 했었어요. 그분의 TV에서.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지요? 제가 거기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끝났더니만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전직 대법원장을 그렇게 점잖지 못하게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중도표를 다 잃는다.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같은 국회의원 후보잖아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놀랍지요? 그렇다면 이수진 의원이 말한 당시 영상은 무엇일까요? 작년 3월에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 3인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출연해서 이낙연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데 여기서 이수진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에 고의 지연을 내부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총선을 제가 독립운동 정신으로 임하고 현충원이 있는 동작을 반드시 탈환하겠습니다. 이어 저는 별명이 버럭수진이었습니다.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그 자리가 어디서든 불의를 보면 버럭하는 사람으로 별명이 버럭수진이었습니다.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서 신입 재판 연구관 1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우리 여성 법관들이 밤 1시까지 일을 하고 가니 우리 아이들은 대법원장이 좀 맡아주세요. 그랬었지요. 그 다음부턴 저한테 마이크를 잘 안 주더라고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낙연 후보는 앞으로 국회에 들어오시면 당내에서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 못마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버럭해 주실 거지요?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버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방송 내용은 이랬는데 끝나고 나서 혼을 냈으니 이수진 의원이 놀랄만도 하지요? 이 때문일까요? 방송이 있고 한 달가량이 지나 총선을 며칠 앞둔 4월 초 이수진의 지역구인 동작에 지원 유세를 간 이낙연은 15분가량의 연설 중 이수진에 대한 발언은 1분도 채하지 않습니다. 기껏한 발언이 이거지요. 우리 이수진 후보 신념이 투철한 그런 법조인입니다. 일신의 영달만 생각했다면 이수진 후보가 걸어왔던 길을 걷지 않았을 겁니다. 이수진 후보는 소신과 용기를 가진 좋은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의식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 후보 많이 지지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치마저도 인류로 바꾸는 작은 출발을 동작구민께서 실천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2020년만 하더라도 양승태는 사법농단으로 이미 구속까지 되었었지요. 또한 이수진 의원의 민주당 영입 이유는 이러한 양승태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판사이자 이수진으로 하여금 사법개혁을 이루자는 국민들의 염원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수진 의원은 2020년 1월 영입식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사법개혁을 통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국민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 라고 발언합니다. 당시 이해찬의 민주당 역시 이탄희 판사와 이어 이수진 판사를 영입한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뜻과 일치하여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 역시 모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낙연은 이수진이 영입된 지 2달여 만에 양승태를 거론했다며 혼을 냈다 이거지요. 과거 이낙연은 총리 시절 양승태를 만나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017년 6월 대법원을 방문한 이낙연은 총리실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올 때 아마 대법원 이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라고 발언했고 이에 양승태는 워낙 행정 경험이 많아 우리로서는 든든하다. 라고 발언합니다. 대단하지요? 지난 1월에는 당대표로서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하지요.
기자가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도 나온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이낙연 당시 당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신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요. 3분의 2 정도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법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법원은 존중하고 싶고요. 신뢰하고 싶은데 단지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생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대단하지요.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이 많은데 민주당 당대표는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 아니며 존중하고 신뢰한다 이겁니까? 이러니 오선의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의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거대 여당의 당대표였던 그가 도대체 뭘 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숙명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낙연에게 이 개혁들은 어땠습니까?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목숨을 내놓고 윤석열 검찰과 싸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해임 건의를 했고 언론개혁에 있어서는 고일석 기자가 지적했듯 언론중재법 처리 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낙연의 한석으로 이낙연이 종로구를 벌이는 의원직 사태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의 폭로로 그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또한 사법개혁의 의지가 제로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장애물의 교집합이 왜 이낙연이었냐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면 윤석열과 김만배급 우연입니까? 지난 9월 16일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을 향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의 논리로 자당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인지 궁금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을 돌리기 위한 프레임을 이용해 자당의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후보가 민주당 경선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이낙연 후보에게 강력한 유감을 전하며 사과를 해야 한다. 라고 일갈했었습니다. TV조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역시 이낙연을 향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현재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누가 고문하면서 몇 억씩 받았다. 누가 집을 사줬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은 이미 확인된 심각한 문제점이고 저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들이 추측으로 증거도 없이 마구 공격을 하는 건데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문제 삼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이낙연은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지요. 어떻게 9월 17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그거 등등이지요. 이런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에 이재명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하는 게 의혹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어 이낙연 측에서 국힘당이 그토록 바라는 대장동 특검 얘기가 나왔지요. 이낙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인 홍영표는 1단계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을 합의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이낙연은 TV토론에서 문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는 TV조선의 질문에 X표를 들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큰 짐이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큰 짐이 될 것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정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국무총리였던 시기에 있었던 것은 짐이 아닙니까? 이런 유체이탈식 사고와 발언이라면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발언처럼 이낙연은 정말 민주당 후보가 안 맞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